지난 추석 잘 보내셨나요? 매해 돌아오는 날이지만 시기에 따라 명절에 선호하는 트렌드와 이슈가 바뀌곤 하는데요. 비대면 2년차 명절이었던 이번 추석의 키워드는 바로 고물가와 비대면 선물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T에서 3주간 추석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는데요. 그 결과 응답자의 94%가 무려 94%가 추석 선물을 준비하면서 물가 상승을 체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해당 쇼핑몰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한 선물 가격대는 5만 원 이하 제품이었다고 하네요. 네, 재미있는 부분은요. 비대면 선물로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가 급증한 부분인데요. 물론 이미 온라인 쇼핑을 통해 선물을 보내는 비율이 점점 늘고 있긴 하죠. 하지만 응답자의 약 52%가 모바일 이티켓을 통해서 선물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고요. 구매의 간편함과 비대면으로 인한 시간 절약 등이 선호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친구나 지인끼리 가볍게 주고받았던 모바일 선물이 이제 명절 선물로 각광받는 변화. 이렇게 사회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요. 감사한 마음을 주고받는 따뜻한 본질은 그대로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홍범기 신용을 오브드 라디오 166회 시작합니다. 네, 추석 잘들 보내셨어요? 모바일 선물도 네, 네. 금액이 올랐겠죠? 추석 선물로 쓴다. 좀 낯설긴 합니다. 이 추석 선물은 보통 근데 이제 추석 선물이라는 게 보통은 왜 뭔가 이렇게 어른들에게 드리는 그쵸.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른들한테 드릴 때는 안 하겠죠. 그러겠죠? 네. 근데 그리고 비슷한 또래나 뭐 친척집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물하고 비슷한 또래 혹은 예, 모바일을 쉽게 다루는 층에서 서로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리고 가격대가 5만 원 이하라잖아요. 네. 뭐 상품권 좀 뭐 그런 유겠는데 그리고- 아니면은 그 왜 카톡으로 선물하기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주소 입력하고 뭐 그러는 것도 그런 여기에다 걸 해당이 얘기하는 걸 되게, 거예요 아마 예, 거의. 될 텐데 어쨌든 뭔가 그 명절 선물에 무슨 그런 거 흔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선물 세트 납작한 것들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이게 납작하고 이렇게 넓적한 그런 거 막 있잖아요. 스팸 세트 뭐 그런 예, 거요? 무슨 뭐 기타 등등 식용유 참치, 세트. 식용유 뭐 기타 등등. 저 며칠 전에 동네 이마트를 갔는데 그 앞에 쫙 상담원들 쫙 앉아 있고 상품 선물 선물 받는 거? 추석 선물 예, 예.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왜요? 저는 그렇게 해서 한번 시켜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아. 몰라도 거기서 이제 주소 받고 네, 뭐 그쵸. 상품 받고 그 앞에 그 선물 세트 쫙 해놓고 고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중에. 그쵸. 저는 그러고 보면 이렇게 그다지 추석 때 감사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지는 않는 사람인 걸로. 평소에 많이 하시겠죠. 용훈이면 또. 저는 예. 평소에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뭐 하긴 하는데 예. 우리 명절은 약간 명절이라고 그러게요. 보니까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이미 다 명절에는 서로 챙기고 그러던데 저는 아직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드는 거 보면 뭐 직업이 프리랜서여서 더 그런가? 아닌데 모르겠어요. 형 그런 거 챙겨요? 추석 선물? 저도 사실은 잘.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 생길 사람도 없어. 우리 사촌들에 비해서 사촌 뭐 형님 또래. 동생들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선물 하나씩 이렇게 돌리고 그래요. 그러는데 저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좀 그래. 너무 형식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게요. 네, 그래서 조금 그냥 별로더라고요. 뭐 주고받을 때도 좋긴 하지만 어쨌든. 맞아요. 네, 해야겠다. 저는 명절 선물은커녕 며칠 쉬나 그거 꼽는 것만으로도 그거 꼽는 것만 정신이 팔려서 그러고 보니까 누구한테 선물을 주거나 그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평소에 워낙 잘하시니까요. 그건 또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게 다른 거보다 이제 모바일 상품권 얘기하니까 카톡 선물도
안 쓴 게 막 쌓여 있거든요. 선물함에. 그래요? 카톡에. 나 줘. 줄까요? 줘?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준 것도 있을 걸. 돌려줘. 돌려줘? 돌려드릴 수 있어요. 아유. 예전에서 아무 생각 없이 받은 마음은 고맙고 그리고 이제 줬으니까 이거를 환불하는 게 있더라고요. 환불 있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환불을 하는 게 뭐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몇 번을 그랬는데 그게 상대방한테 안 가는데? 상대방한테 뜨더라고요. 안 가. 가진 않아요. 요즘 안 떠. 가진 않는데 내가 상대방한테 보낸 게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는 게 있어요. 안 보지 보통. 그걸 왜 봐? 근데 저는 이렇게 찾아다가 하다 보니까 썼나 안 썼나? 이렇게 뭔가 확인을 한번 했는데 거기에 이제 사용하면 사용 날짜가 딱 쓰이는데 사용 안 하고 환불했으면 환불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도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구나 기계를. 보내놓고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하는 사람 별로 없죠. 갑자기 확인해 보고 싶죠. 아니 전혀. 네, 이 얘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 환불했는지 어쩐지 확인해 보고 싶은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요. 형은 안 궁금하대요. 근데 저는 가끔 궁금하긴 해요. 왜 궁금해? 줬으면 환불을 했어도 뭐. 그 사람이 환불한 거지. 그러니까 궁금해서 일부러 찾진 않는데 어쩌다가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어쩌다가 거길 왜 들어가? 들어가지 마. 그것 때문에 들어간지. 왜 들어갔었냐면 그거를 다시 구매하고 싶은데 검색부터 처음부터 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 예전에 누구한테 줬었잖아. 그렇게 해서 찾았을 때 그때 본 것 같아요. 내가 왜 변명을 하고 있어야 되죠? 나는 굳이 찾아보지 않았다는 식으로. 별명 설명이지 별명 아니야. 이제 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마음을 주고받는 따뜻한 본질은 그대로라는 어떤 네. 아름다운 격언을 마무리로. 남기며 네. 오프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더 라디오 166회 시작해 볼게요. 너의 마음 허전할 땐 너의 하루 피곤할 땐 너를 위해 우리 목소리로 가득히 채울게. 소소한 이야기들 재밌는 소식 우리와 같이 파고들어 성우 홍범기 신용구의 오버 더 라디오 함께해. 오버 더 라디오. 오 기자의 신속 정확함과 기자의 무대보다 싫어. 성옥의 핵심 정보만 전해드립니다. 재미 폭발투기의 소개라시. 엄청 빨랐어요. 엄청 빠른 성옥의 단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쉬었더니 엄청 빨리 왔어. 네, 아주 그러네요. 너무나. 자, 9월달 성옥의 단신 어디부터 가볼까요? 빨리 가볼까요? 어디부터 가보냐? KBS 우리 허 기자 이명호 기자 나와주세요. 오더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후기자 이명우입니다. 네, 2달 만에 인사드리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여러분 안녕히 잘 지내셨어요? 네, 정말 건강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프지 마세요. 그것과는 별개로 또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놀러 다니고 싶고 막 그렇죠. 네, 후기자도 얼른 기사 쓰고 놀이동산에 갈까 생각 중입니다. 와, 신나요. 네, 그럼 9월 KBS 소식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9월 라디오 극장 소식입니다. 선량한 시민이라는 작품이고요. 평범한 가정주부가 살인 용의자로 체포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왜 살인을 저질렀는지, 과연 죗값을 치르는지 흥미진진하게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연진은요. 서령범, 조진숙, 변영희, 이규창, 김희승 성우님 외 전속 성우들입니다. 네, 출연진 이름만 봐도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죠. 불꽃 연기가 너무너무 기대되는 작품 9월 라디오 극장 선량한 시민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소식인데요. 제59회 방송의 날과 KBS 시청자 주간을 맞아서 특집으로 시청자 응모를 통해 선발된 시청자 4분과 함께 낭독하는 시청자가 만드는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최고의 시청자, 최고의 클립 편을 방송할 예정입니다. 네, 성우와 시청자가 함께 낭독해서 만드는 특집 방송은 9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서 방송됩니다. 최고의 클립 특집 방송 9월 3일, 4일. 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소식은요. 짠짜잔, 결혼 소식입니다. 네, 45기 정혜은 성우가 지난 8월 20일 결혼했는데요. 너무너무 예뻤던 신랑 신부에게 45기 동기들이 다 같이 좋겠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축가를 해줬는데요. 서프라이즈로 46, 47기 전속 성우들도 모두 함성을 지르면서 서프라이즈로 등장해서 다 같이 축제처럼 축가를 불러줬습니다. 네,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보는 사람들도 신랑 신부도 너무너무 보기 좋고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았던 정혜은 성우. 다시 한번 결혼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 또 조심하시고요. 좋은 가을 날씨도 만끽하시면서 콧바람도 많이 쐬고 오세요. 저는 다음 달에 또 반갑게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이만 물러날게요. 감사합니다. 뿅! KBS. 정혜은 성우 결혼 축하드리고요. 또 많은 동료 선후배 성우들이 축하해줬다고 하니까 기쁨이 2배였을 것 같습니다. 기타 등등 라디오 극장과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특집 방송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또 어디 가볼까요? 대교 가봐야지 대교 우리 차기자 차영희 기자 나와주세요. 차 기자의 막하는 인터뷰! 오늘은 저희 대교 7기 김주호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교 7기의 성우 김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저 이 차 기자가 준비한 저희 선배님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워지고 알아가는 질문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름 휴가로 네. 산으로 가시겠어요? 바다로 가시겠어요? 저는 산이 좋습니다. 오, 네. 그렇군요. 그럼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길이 딱 두 갈래로 나뉘었어요. 네. 오른쪽은 클럽 느낌의 엄청 사람들도 많고 축제 분위기. 네. 그야말로 뭐 되게 신나면서 산을 올라갈 수 있고, 왼편은 너무 조용하고 아무도 없어요. 어떤 길로 올라가실래요? 제가 혼자 가는 건가요? 네, 선배님 혼자 가십니다. 혼자 가는 거면은 저는 조용한 데가 좋아요. 친구랑 같이 간다면 시끄러운 데로. 알겠습니다. 같이 흥이 오를 친구가 필요해요. 클럽을 가려면. 네. 축제나 클럽은 나와 함께 이 흥을 즐겨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네. 그렇군요. 그런 다음에 선배님이 산을 쭉 다 올라서 정상에 딱 도착했어요. 네. 그래서 이 기쁜 마음을 누군가 공유하고 싶은데 딱 한 명의 친구에게 전화를 할 수 있어요. 선배님의 이야기를 엄청 잘 들어주는 친구, 혹은 너무 재밌게 이야기해서 선배님이 끊임없이 웃을 수 있게 만드는 친구. 어떤 네. 친구를 전화하시겠어요? 저는 제 절친 방시우 성우한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실명! 실명으로 이렇게 또 너무 좋은데요, 선배님? 제가 시우랑 너무 친해서 진짜 시시콜콜 이런저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냥 그렇군요. 평상시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네. 친구에게냐고 물어보니 네. 이제 방시우 선배님께 전화를 하시겠다. 네. 내가 나를 위해서 배달의 땡땡을 열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산도 탔고 아주 기분도 좋아요. 딱 한 가지의 메뉴를 주문한다면 어떤 음식을 주문하시겠어요? 저는 무조건 고기입니다. 족발. 술 있나요? 있죠. 어. 술을 땡겨야죠. 족발에 소주. 족발의 소주. 네. 족발의 소주를 땡기시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다시 너무 기분 좋게 밖을 나왔어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딱 지금 가을 같은 날씨죠. 누군가가 말을 걸어와요. 처음 만난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놀 수 있다 없다. 있다. 오. 네, 저는 완전 쌉가능입니다. 네. 오, 그렇구나. 낯가림 1도 없어요. 선배님, MBTI 2로 시작하시나요? 2입니다. 그렇구나. 대문자 2. 아주 큼지막한 2예요, 저는. 그렇구나. 네. 막 신나게 놀고 새벽에 들어오는데 네. 현관 앞에 타임머신이 있어요, 선배님. 네. 이 타임머신을 탔어요. 네. 자, 언제로 돌아갈 수 있냐면 과거로 돌아갈 수 네. 있고요. 선배님이 성우가 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이의 과거로 갈 수 있어요. 된 이후. 네. 성우가 된 이후. 네. 언제로 가시겠어요, 선배님? 꼭 안 가셔도 되긴 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전 지금이 좋아요. 그렇구나.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런데 이 네. 타임머신이 나가기 직전에 저한테 질문을 해요. 네. 명탐정 코난, 원피스, 네. 짱구처럼 정말 아주 최소 20년을 하는 이런 아주 장수 프로그램의 주인공을 맡겠느냐? 네. 아니면 지금 현재 당장 right now 복권 375억을 받겠느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선배님? 복권 받아야죠. 제가 이거 친구한테 네. 친구한테 이거 물어봤거든요. 네. 바로 복권이지 말해 뭐해. 그렇죠. 복권 받고, 또 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죠, 뭐. 그렇구나. 아니, 밸런스를 좀 더 다르게 잡으면 어떨까요? 375억을 받고 내가 성우일이 아예 없어. 연기 못하고 살아야 돼. 이러면, 좀 고민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네. 그냥 이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못 비웠나봐요, 제가. 그러니까요. 그렇구나. 네. 대신 주인공은 못 하시니까 그 장수 프로그램에 그쵸. 그걸로 이제 했는데 그거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 맞지 않을까요? 네. 그렇군요. 자, 네. 이렇게 차기자의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막 하는 질문들은 여기서 끝이고요. 네. 마지막 인사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오더라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 이렇게 드립니다. 이제 더운 여름도 가고, 또 이제 선선하고, 요새 날씨도 너무 좋아요. 아주, 여러분, 시원한 날씨에, 좋은 데 많이 놀러 다니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야. 김주호 성우 오랜만이네요. 김주성님 목소리가 너무 좋네. 그래도 또 대교에선 또 김주호 성우님이 네. 오버 더 라디오에 가장 많은 출연 횟수를 갖고 계시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아주 지대한 지분을 또 한때 공개 방송도 출연했었고요. 김주호 성우의 지내고 계시나? 어떤 이 생각의 흐름을 보니까 만만치 않아. 이 양반 평범한 사람은 아니야. 만만치 않아. 야. 그래요. 아무튼 매력적인 또 캐릭터를 또 이렇게 뽐내주신 김주호 성우님, 그리고 또 인터뷰 쌍큼한 매력을 뽑아주는 게 중요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우리 차 기자가 또 차기자네. 쫙쫙 착즙해 줬어요. 착즙 기자. 착즙 기자. 그렇군요. 착즙 차 기자. 좋아요. 자, 대교 우리 차영희 기자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어디 가볼까요? 대원 가봐야죠. 대원 우리 대원 나 기자, 김보나 기자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더라의 대원방송 특파원 김보나 나나나나나나나나사 김보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는 기사로만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이번 달에 소식을 전하려고 보니까 저번 달에 했던 그 일곱 바다의 티코 소식 이후에는 대원방송 자체에서 더빙 신작은 없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소식을 가지고 왔답니다. 바로 텀블벅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오트밀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이 오트밀 프로젝트는 오디오트리라고 하는 이제 오디오 회사와 그다음에 매일매일이라는 이 오디오트리 그리고 매일을 합친 용어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일상에 성우들의 힐링 보이스를 안겨드리고 싶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트밀 프로젝트에 텀블벅 후원을 해주시면은 성우들의 데일리 보이스, 예를 들어 문자음, 메시지 알림음, 윈도우 시작음, 종료음, 벨소리, 알람음 등등, 그리고 성우들이 되게 편안하게 청자들에게 얘기하듯이 녹음하는 단문이나 또 이런 걸 녹음하면서 저희가 또 NG도 내고 우리 성우들끼리 하하호호 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런 메이킹 필름, 그리고 또 그 성우들마다 짝을 지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짝 지어진 성우들과 프리토크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구성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이렇게 딱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 펀딩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한 달간 정도 펀딩이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요 오트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성우가 누구인가 하면은 이게 또 신기하게 A팀, B팀으로 나눠주셨더라고요. A팀 이름은 힐링 보이스입니다. 힐링 보이스 팀이에요. 힐링 보이스 팀은 존칭을 생략할게요. 이동훈, 정주원, 강호철, 김민주, 이상훈, 김이안, 이민규, 장서화, 윤은서, 그리고 김보나까지 A팀 힐링 보이스 팀이군요. 네. 와, 이겨라. 약간 청팀 백팀 이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B팀 스윗 보이스 팀은 근데 진짜 저는 B팀 딱 보고 진짜 스윗 보이스 팀이긴 하다 했는데 여튼 존칭 또 생략할게요. 최정우, 오민혁, 권성혁, 이세벽, 강성우 성우 강성우 성우는 이제 붙여야 될 것 같아. 최현수, 신범식, 박성영, 문유정, 김현우 성우님 이렇게 B팀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어를 지어가지고 또 프리토크를 한다고 하는데 제 짝은 윤은서 선배더라고요. 또 오랜만에 또 우주소녀 조합 은서와 보나가 이제 만나가지고 수다를 떨 생각을 하니까 또 짜릿합니다. 이건 제 사담이에요. 호홍. 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요즘은 그 성우들의 목소리로 청취자분들이 듣고 싶어하시는 어떤 녹음 대본을 직접 의뢰받기도 하고 또 정말 훌륭한 성우님들의 그 엄청난 팬덤을 제가 또 막 지켜보고 경험을 하고 있고 심지어 저도 네로라 하는 성우 덕후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성우님들의 훌륭한 팬덤 그리고 훌륭한 활동들이 너무너무 또 좋고 응원이 됩니다. 네, 여러분 맞다. 사실은 맞아. 오더라도 저의 팬질의 뭔가 시작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쵸? 다시 뭔가 초심을 찾게 해주는 그런 저의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 오더라 화이팅! 그리고 오트밀 프로젝트도 지금 아직 펀딩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거 성우 소식 맞죠? 이거 제가 껴있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기사를 찾아보면 굉장히 신변잡기적인 기사를 쓰게 되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네 다음번에는 아마 대원의 신작 소식으로 또 인사를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원 더빙 많이 해라. 그리고 오버 더 라디오 화이팅. 화이팅. 오트밀. 오트밀 오디오 트리 플러스 메일이란 합친 용어. 오트메일을 오트밀 이렇게. 잘 지었네요. 이름이 아주 귀엽네요. 오트밀 맛 없는데. 네, 텀블벅 펀딩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셨는데 내 개인 취향이니까 뭐라 그러지 말아요. 다른 것보다 우리 성우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주 좋습니다. 성우분들이 20명. 와, 야, 대단하네요. 이 정도면 뭐 거의 아이돌 그룹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명씩 한 팀이군요. 내가 20명이라고 했잖아. 혹시 12명 대 8명일 수도 있잖아. 글자 숫자를 봐 똑같잖아 길이가. 똑똑한데? 자, 그래서 우리 나 기자가 굳이 본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본인이 나와서 얘기해도 돼요. 나와주니까 괜찮아요. 고맙지. 예.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많은 또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자, 다음은 또 어디 가볼까요? EBS. EBS 우리 뽀민 기자, 뽀 기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더라 청취자 여러분들. 저는 EBS의 뽀기자 뽀민입니다. 와, 여러분들 벌써 여름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는 굉장히 좀 쌀쌀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9월이 그리고 또 추석이 벌써 성큼 이렇게 다가왔네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푸릇푸릇하고 따뜻하고 이런 계절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가을과 겨울이 오면 왠지 모르게 더 기분도 센치해지고 약간 이렇게 차분해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름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왔었는데
올해는 좀 생각을 바꿔서 해보려고요. 그래. 또 가을에는 선선하니까 캠핑하기도 좋고 멋진 단풍도 볼 수 있고 겨울에는 뭐 눈 밟는 재미도 있고 눈 보는 재미도 있고 이렇게 따뜻한 옷 입고 코코아 한잔하는 뭐 그런 재미도 있고 그래 단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내일 모레도 좋을 거야 라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계절도 잘 즐겨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이번 저희 EBS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좀 제작이 많지 않아서 짧은 소식으로 전해드릴 것 같아요. 총 2가지인데요. 그중 첫 번째는요, 저희 EBS에서 매년 하고 있는 국제 다큐 영화제, EIDF가 이제 개막을 했어요. 이 EBS 국제 다큐 영화제가 이제 19회를 맞았는데, 이게 뭐냐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이 다큐멘터리 시대 정신을 계승하고 또 세계 문화에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자 이제 EBS가 2004년부터 시작한 국제 다큐멘터리 축제예요. 그래서 이 2004년 변혁의 아시아라는 주제로 파격적인 종일 편성과 또 다양한 부대 행사 등으로 이미 수많은 마니아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관련 인사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국제 행사로 또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IDF 행사 때는 정말 그 로비에 나가면은 뭐 세계 각국의 다양한 외국인 분들도 많이 오세요. 저도 예전에 한번 진행을 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9회 EIDF의 개막식 진행자 및 장례 아나운서로 우리 전속성우 김단성우가 활약을 해주고요. 또 EIDF 홍보 VCR에는 김단성우와 김예령 성우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곳곳의 모습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의미 깊게 접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큐멘터리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소식은요. 한국 최장수 유아 프로그램이죠. EBS의 대표 어린이 프로그램인 딩동댕 유치원이 시즌2로 돌아옵니다.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 2022년 6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정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자원 재활용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8월 29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는요. 새롭게 개편된 코너들로 시청자분들을 만나게 돼요. 기존의 이야기 속으로 딩동, 돈돈이의 꿀꿀경제와 더불어서 리듬을 느껴봐, 딩동 고민 있어요, 마리아 등 3개의 코너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더 많이 풍성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딩동 고민 있어요라는 코너에서는요, 국내 최초로 사회적 감수성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유아 코너라고 해서요, 어떤 스토리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딩동댕 유치원은 여러모로 캐릭터 선정에서부터 이런 주제까지 굉장히 좀 더 기존의 유아 프로그램과는 다른 색다른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 시대의 흐름에 맞게 또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고 하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상반기에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던 이 캐릭터들의 드라마를 통해서 장애와 양성평등, 동물권, 다문화, 조선가정, 죽음의 이해 등 무겁지만 정말 꼭 필요한 주제들을 다룹니다. 그리고요, 새로운 몬스터 인형 4개나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캐릭터 설명을 안 했네요. 이 새로운 캐릭터에 장경희 성우님의 동그리, 이상준 성우님의 삼삼이, 김예령 성우님의 모모, 류지아 성우님의 몽그리가 풀어내는 엉등발랄할 이야기와 노래까지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그럼 EBS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달에 또 핫한 소식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추석 연휴도 풍성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 EBS. 국제적이에요. 국제 다큐 영화제. 국제적이야. 요런 또 의미 있는 예.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딩동댕 유치원이 저는 이거 들으면서 놀랐는데 왜? 시즌 2예요 이제. 예. 시즌 1을 도대체 몇 년을 한 걸까요? 시즌 1을 하긴 뭐 오버 더 라디오도 맨날 뭐 힘드네 어쩌네 뭐 그러더니 지금 몇 년 시즌 1이죠. 시즌 1이죠. 예. 네. 시즌을 시작하지도 않았어. 예. 와. 자, 우리 뽀 기자 아주 요즘 뽀 기자가 아주 소식들이 굉장히 약간 정말 기자 같은 느낌. 네. 뭔가 소식이 아주 뭔가 정갈해. 정갈하고 예. 국제적으로 뭔가 자꾸만 예. 이런 터치 좋습니다. BBC 재질. 예. 좋아요. 무슨 재질이요? BBC? 너무 갖다 붙였나? 아니 잘 어울려요. 예. 보민 기자니까. 예. 예. 자, 우리 다음 어디에 가봐? 투니버스! 투니버스. 우리 강성우 강 기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투니버스 특파원 강 기자입니다. 야,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드디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좀 오는 것 같은데요.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창문 닫고 막 에어컨 바람에 기대서 잤었는데 이제는 뭐 에어컨 없이도 바깥 바람만 가지고도 잘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한 기분을 이어서 행복한 소식, 투니버스 9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작 소식입니다. 토마스와 친구들 함께 달리자 뉴 에피소드 9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첫 방송될 예정입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오랫동안 많이 사랑받아온 애니메이션이죠. 토마스와 친구들이 새로운 에피소드로 찾아왔습니다. 꼬마 기관차 토마스와 여러 친구들의 재밌고 흥미로운 에피소드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짱구는 못 말려 21 미방영 스페셜 9월 8일 목요일 저녁 8시 첫 방송. 이어서 짱구는 못 말려 22 9월 29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첫 방송. 짱구는 못 말려 21기에 미방영되었던 화수들이 9월 8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첫 방송되고요. 짱구는 못 말려 22기가 9월 29일 목요일에 첫 방송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극장판 짱구는 못 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떡잎학교가 9월 28일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극장판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짱구와 친구들이 명문 엘리트 양성학교에 체험 입학하게 되는데 철수가 언제나 그랬듯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런 명문 엘리트 학교에 정식 입학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또 언제나 그랬듯이 짱구는 장난만 치고 이제 둘은 다투게 되죠. 그러던 와중에 철수는 흡덩이라는 이상한 존재에게 엉덩이를 물려서 발견이 되고 다른 학생들도 이런 엉덩이에 물린 채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또 이제 엉덩이를 물린 사람들은 모질이란 존재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철수와 학생들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짱구와 떡잎말 방범대 친구들이 수사를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야, 예사롭지 않은 내용인데요. 그야말로 9월은 짱구의 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짱구와 함께 재미난 9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히어로서클 2 9월 14일 수요일 저녁 6시 첫 방송. 다양한 동아리들이 모여있는 포포스쿨에서도 초능력을 가진 특별한 아이들이 모인 동아리 히어로서클. 초능력자들은 학교의 해결사를 자처하면서 사건 사고를 찾아다니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에피소드를 담은 애니메이션입니다. EBS에서 방영됐던 히어로서클 2가 9월부터 투니버스에서도 방영되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카 앤 로니 2 9월 22일 목요일 6시 30분 첫 방송. 투니버스에서 방영됐던 마카 앤 로니가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천재 발명가 알버트 박사와 조수 마카, 신입 로니가 나오는 마카 앤 로니는요, 엄상현, 김채아, 이상호 성우가 나오는 넘버벌 슬랩스틱 코미디입니다. 예전에 넘버벌에 관련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언어가 안 나오고 행동으로만, 다시 말해 넘버벌 슬랩스틱 코미디는 행동으로만 웃기는 코미디를 말합니다. 마카 앤 로니 시즌1도 너무너무 재밌었는데요. 시즌2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니 특공대 V레인저스 9월 23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 첫 방송. EBS에서 방영되고 있는 미니 특공대 V레인저스가
9월 23일부터 투니버스에서도 방영이 되는데요. 전작과는 다르게 이제 V레인저라는 레인저들이 함께 등장하게 되고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는 만큼 더더욱 신선한 전개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나온 V레인저 중에 카이라는 친구가 너무너무 멋있던데 다른 레인저들도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술회전 자막 9월 23일부터 매주 금요일에서 토요일 밤 10시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주술회전이 투니버스에서 자막판으로 방영이 됩니다. 엄청난 신체 능력을 가진 평범한 고등학생 이타도리 유지가 어느 날 저주에 습격당한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특급 주물인 양면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고 영혼의 저주가 깃들게 됩니다. 저주인 양면 스쿠나와 몸을 공유하게 된 이타도리는 최강의 주술사인 고조 사토루의 안내로 저주에 대응하는 전문기관인 도쿄 도립 주술 고등 전문학교에 편입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투니버스에서 방영될 주술회전 너무나 유명한 작품인데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쌍쌍초월 9월 27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첫 방송될 예정인데요. 이건 개인적으로 저도 엄청 기대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쌍둥이 형제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쌍쌍워치를 갖게 되면서 벌어지는 실사 멀티버스 모험기라고 합니다. KBS 개그맨 출신 홍현호, 장윤석, 서남영 님이 출연하셔서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시청하시죠. 이번 달은 정말 작품들이 많고 풍성한 달이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모두 마스크 착용 잘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9월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아주 선선한 10월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어이구 막 소식이 어마어마하네. 우리 강 기자 저기 오더라 기자 같지가 않고 CJ 기자거나 투니버스 기자인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성우분들이 참여하는 많은 컨텐츠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나저나 주술회전 자막 방송이라네요. 주술회전. 아니 이걸 왜 자막을 해? 주술회전 이게 조금 수위가 높지. 수위가 높아요? 아니 웬일로 투니버스에서 웬일로? 아니 수위 높은 거 한다고 더빙 안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방송은 하면서. 그러니까 방송국 주술회전 참 재밌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더빙 좀 합시다. 자, 그래서 투니버스 소식까지 이렇게 쭉 성우계단신 9월 성우계단신 들어봤습니다. 기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는 그럼 또 10월 달에 성우계 여러 그 단신들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는 10월 달 아마도 다다음 회일 테니까 168회에 보도록 해요. 안녕 뿅. 신DJ가 완전 신나게, 홍DJ가 진짜 흥오르게 당신의 기쁜 날을 진심으로 축하할 거예요. 진심으로 축하할 거라고요. 자, 축하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축하 사연부터 가보겠습니다. 꽁송이가님께서 꽁송이가 야 이런 거 어떻게 읽냐? 꼬에 그래, 히읗 그래. 받침 어떻게 읽니 이런 거? 꽁송이 근데 뭔지 느낌 너무 알겠죠? 그러니까 꽁송이 꽃들이 꽁송이가 제가 사연 소개드릴게요. 대단하다. 꽁송이가님께서 안녕하세요. 이제야 오더라의 존재를 알게 된 새싹 청취자입니다. 다시 듣기로 1회부터 정주행 중인데요. 수년이 지난 지금도 방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람 설정을 해 처음으로 본방송을 들을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품격 방송을 뒤늦게라도 알게 된 저에게 벙이니까 용님께서 스윗한 목소리로 축하해주세요. 그나저나 두 분 목소리만으로도 이미 열일 중이신데 그 입담들은 또 무슨 일이래요? 덕분에 방송이 너무 웃겨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매일 새벽까지 듣게 되네요. 매 시간 즐거움과 힐링을 주시는 두 성우님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네,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야, 이런 고품격 방송 또 이렇게 고품격인지는 모르겠는데 얘기해 주시니까 부끄럽네요.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또 이렇게 정주행까지 같이 그리고 본방송까지 참여하신다니까 딱 저희가 원했던 그런 루트로 여기를 찾아오셨네요. 어떻게 이제 알게 되셨을까? 그것도 좀 놀랍네요. 앞으로 잘 챙겨 들으세요. 네, 꽁송이가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사연.
하늘소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65회에서 100일 다이어트 응원을 부탁드린 사연자입니다. 오, 기대된다. 4월 18일부터 7월 26일 총 100일 동안 목표를 채우고 시작했는데요. 99일째 제가 그만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운동과 식이요법을 같이 하는 터라 이제 어떡하나 정말 난감했습니다. 7일 동안 꼼짝없이 방에만 있다가 살이 다시 찔까봐 너무 걱정됐어요. 솔직히 코로나 걸린 것보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걸 생각하니 괜스레 억울해 눈물까지 났어요.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격리 기간 동안 식욕이 없어서 오히려 몸무게가 3kg나 줄었더라고요. 아이고야. 어쨌든 저의 100일 다이어트는 격리와 회복 기간을 포함해서 7월 26일이 아닌 8월 6일로 그렇게 마무리하였습니다. 100일 동안 총 21.7kg 메이징 감량했어요. 이제는 처진 살들을 정리 중인데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준 나에게 자랑스럽고 대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도성우님도 어떤 목표를 세우고 끝까지 해서 성공한 적 있었나요? 만약 지금도 진행 중이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응원할게요. 다이어트 응원과 더불어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성공 축하드립니다. 하늘소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야, 너무 축하드립니다. 21.7kg. 이렇게 한번 한 경험이 있으면 진짜 우리 하늘소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떤 목표를 딱 정하고 정말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경험이 있으니까.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또 다른 목표 세워서 또 출발하시거든. 네. 연락 주십시오. 하늘소에서 저희가 같이 하늘 송아지가 응원하겠습니다. 되셨을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따단! 아라신님, 안녕하세요. 9월 5일 사랑하는 25년지기 세시로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서로 사는 게 바빠서 1년에 한두 번 간신히 얼굴 보던 친구인데요. 작년에 용우님 보이스에 강하게 덕통사고 당하고 이 친구도 확 낚아서 같이 오더라 본방사수하면서 즐겁게 덕질하고 있답니다. 지난 6월 제 생일 축하 사연이 한 줄 축하로 나왔는데 두 분이 읽고 축하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 친구 세시로에게도 그때 제 기분을 꼭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두 분이 축하한다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세짱 안 할래. 네가 해. 세짱 생일 정말 축하하고 앞으로도 같이 행복하게 덕질하자. 사랑해 아가씨양. 네. 보내주셨습니다. 네. 세시로. 덕통사고 당한 목소리. 홍홍기 씨 녹음 언제로 할래요? 에 뭘? 녹음 언제로 할래요? 무슨? 녹음 언제로 할래요? 왜 그래요? 왜 안 받아주죠? 28일로? 전 3시로 하겠습니다. 아라시님 생일 친구 생일 축하해 주셔서 저희가 축하드리면서 또 같이 우리 오더라 팬으로 확 낚아서 오셔서 아주 잘하셨습니다. 세시로 제가 칭찬하겠습니다. 세시로 좋아요? 네, 다음은 한 줄 축하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승민님께서 9월 25일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하셨어요. 승민님 축하해요. 궁극의 초코칩님께서요. 이번 중학교 방학 때 목표 10가지 세웠는데 그중 8개를 지켰습니다. 축하와 또 나머지도 잘 지키도록 응원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최서정님이시네요. 서정님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네. 축하해요. 끝까지 화이팅. 민실 달팽이님께서 보내셨습니다. 9월 16일 제 생일 축하와 다음 날에 찍을 퍼포먼스 비디오. 왜? 퍼포먼스 뭘 찍을까? 퍼포먼스 비디오 응원 부탁드립니다. 뭐야? 아이돌이야? 그러게요. 뭐지? 아이돌이세요 혹시? 민실 달팽이님? 우리 오더라 팬 중에 아이돌도 있나? 있을 수 있죠. 재밌겠다. 퍼포먼스 비디오. 저 연습생인데요. 오더라 힘들 때마다 오더라 들으면서 기운 내고 있어요. 다음 달에 저희 데뷔해요. 막 그러면 너무 재밌겠다. 그러면서 이번도 빌보드 몇 위 했어요 막 이런 거 보내주고 이번에 MTV 뮤직 어워드 갔다 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기념사진 보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요. 자 우리 저기 오마주 분들 자 아이돌 달려. 자 아무튼 퍼포먼스 비디오 잘 찍으셨길 저희가 작을 찍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써니님께서요 9월 19일 생일이시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써니님. 네, 생일은 30땡번째 생일 축하드립니다. 나 형이 일부러 약간 좀 지켜주려고 안 읽어주는 줄 알았지. 뺄까다가 굳이 마지막에 얘기해. 너무 남의 생일 같을까봐. 써니님 축하해요.
은정님께서 보내셨습니다. 8월 24일 둘째 언니 23번째 생일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름은 은경님이라고 하네요. 동생은 은정, 언니는 은경님인가봐요. 은경님 23번째 생일 축하해요. 네, 축하드리고요. 이슬님 9월 3일 절 오더라 입덕시킨 친구 생일이시네요. 야, 축하드립니다. 세상 구한 친구네. 맞습니다. 친구 고마워요. 이슬님 친구 축하드려요. 축하해요. 네네네. 아, 친구 생일이구나. 네. 친구야 축하해요. 이슬님 고마워요. 이슬님 고마워요. 바든 WARDN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누가 바든이래. 누가 독일식으로 발음하래. 워든일 줄 어떻게 알아? 누구 마음대로 바든이야? 워덴 아니에요 그럼? 누구 마음대로? 모르겠네요. 이거 무슨 뜻인지. 자, 9월 15일 수능을 앞둔 친언니 생일 축하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이번 생일 뭘 줘야 할지 고민인데 좋은 선물도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꼭 안아주세요. 그래요. 시험 잘 보라고. 네, 심하게 안아주세요. 화이팅 하십시오. 또 수능 이제 수능이군요. 좀 있으면. 그러게요. 네네네. 수능 잘 보시고. 자, 네, 언니 화이팅 하십시오. 고기 먹다 걸린 스님께서요. 수학 모델링으로 코로나19 경향성을 파악하는 탐구 활동으로 저희 팀이 수학 탐구 보고서 대회 1등을 했답니다. 축하해 주세요. 뭐야 이게? 읽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 아, 코로나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그걸 활동을 모델링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써서 1등을 했다. 이런 게 숫자로 있구나. 뭔가 이런 게 있구나. 숟가루 미숫가루? 숫자로 뭔가 이렇게 통계 비슷하게 해서 네. 뭔가 하는 게 있나 봐요. 경향성을 파악한다.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수학 모델링 그래요. 네. 네. 형이 이과잖아요,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호그 스미스님께서 보내셨습니다. 9월 23일 저의 14번째 생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관악부 단원인데 이번에 전국 대회에서 대상을 황나현님 축하드립니다. 대단하다. 생일 축하드리고요. 채롱님 입사 5개월 만에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월급의 절반 정도가 되는 큰 꽁돈이 생겨서 기분이 좋네요. 축하해주세요. 꽁돈이라니. 자기가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받은 거지. 인센티브. 네? 보너스. 공돈이 아닙니다 이거. 네, 꽉 찬 돈입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고요. 알찬데 후회 없이 보람되게 쓰시기 바랍니다. 둥이 콩이님께서 보내셨습니다. 9월 4일이 저희 쌍둥이들이 인생 5년차가 되는 날입니다. 축하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쌍둥이들 생일이군요. 쌍둥 엄마시구나. 5살이 되나봐요 이제. 아유, 건강하게 어떻게 요즘처럼 이렇게 또 유행병이 도지는 이런 시국에도 건강하게 키우느라 엄마가 고생하셨네요. 아이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아기들 생일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건강하게 잘 자라라. 별숨님 165회에서 엄마 생일 축하받은 것을 축하해달라고. 뭐라고요? 이봐! 그리고 수험생이시라는데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거는 혜정님, 저희가 응원할 혜정씨 그건 우리가 응원해 줄게. 축하받은 것을 축하해달라. 오늘 축하받은 것을 축하해달라고 또 보낼 수도 있겠네. 그때 축하받은 거를 축하해달라고 보낸 걸 축하해달라고 또 보낼 수 있죠. 아주 작정하고 보내면 보낼 수 있어. 어머님은 어떻게 축하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알려줘야죠. 받으셨나 보죠. 그런가 보죠. 네, 우리 별수님 사연 고맙고요. 수험생 생활도 화이팅 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축하 사연 마무리해보고요. 세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했습니다. 누구요? 저는 정했습니다. 누구요? 저는 하늘소님. 왜요? 욕하는 거야 지금? 아니에요. 설마요. 제가 찾고 있었는데 형이 먼저 찾아가지고 그래요. 하늘소님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거 세 분께 아라시님. 네, 아라시님께 드리고 아라시님 네 좋아요. 그리고 꽁송이가 이렇게 드리도록 하죠. 좋아요. 저 사연 주신 분들 꽁송이가님까지 이렇게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선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9월달 축하와 응원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미처 보내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축하받으시고 응원 받아야 하시는 분들께 저희도 다 모두 축하드리고 모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월달에도 많은 사연들 보내주세요.
망설이지 말고 over the radio 빵 터지는 입담 때로는 고민 상담까지도 당신의 마음으로 주세요 매주 빼먹지 말고 주세요 당신의 마음으로 주세요 기왕이면 본방사수하세요 오버 더 라디오. 네. 네. 자, 여러분 네. 그거 알고 계시나요? 몰라요. 오더라 8주년을 맞아서 사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오더라 블로그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약간 힌트를 드렸었는데 네,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벤트로 제대로 그럼 말을 준비했으니까요. 꺼내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이벤트 제목은요. 오더라와 오더라와 함께 함께하는 추억은 방울방울. 머리 똑바로 해. 왜 그래? 오더라와 함께 추억은 방울방울. 네. 이라는 이벤트고요. 네. 그리고 또 짧은 글 이벤트도 있어요. 네. 네, 주접이 풍년이야. 주접이 풍년이야!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래요. 9월 15일까지면 사생이란다. 세상에. 하루밖에 안 남았네? 네, 사생에. 자, 상세한 응모 방법은 블로그 공지 참조해 주시고요. 많은 네. 응모 부탁드려요. 원래 방학 숙제도 마지막 날에 하는 거 아시죠? 내일까지니까 오늘 요거 방송 듣고 하세요. 되네. 맞아요. 왜 마음에 안 들어? 많이 맞아요. 그죠? 예. 방학 숙제. 왜? 그래요. 전 방학 숙제를 방학 끝난 다음 주에 했는데 왜야? 혼나고 선생님한테. 왜야? 선생님 혼난 다음에 너 숙제를 와! 그래가지고 다음 주까지 와! 그래갖고 꼭 그 다음 선생님 되게 착하시다. 좋은 일주일 시간 분이셨네요. 더 주셨단 말이야? 와. 하고 싶은 숙제만 하고 나머지 하기 싫은 거는 미루는 나쁜 어린이였어요. 왜야? 그리고 엄마와 선생님에게 쌍끌이로 혼났던 어떤. 너 진짜 너무한다. 제가 좀 너무하죠. 어떻게 그렇게 막 자랐니? 자, 오버드 라디오 사연 보내주실 곳은요. 블로그 메모 게시판 해당 카테고리에 올려주시거나 네.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메일, OT 라디오. OT 라디오. OT 라디오. OTRADIO. 네, 블로그 메모 네. 그리고 골뱅이 메일로 네이버닷컴. 네, 보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수고 속전속결 많으셨습니다. 방송이었어요. 네, 9월 네. 방송이었고요. 방송일은 9월 14일 본 방송이었는데요. 네. 여러분들 어떤 9월로 넘어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이제 9월로 넘어왔냐고? 이게 뭔 말이야? 지난번엔 8월이었잖아요. 아, 어떤 9월로 넘어왔을까? 추석과 함께 넘어왔겠죠. 용훈 씨는 지금 어떤 9월에 살고 계시나요? 자, 여러분 오버드 라디오 사람 말은 얌얌해? 166회 다음 167에서 내 말이 송편이야? 왜 먹어? 여러분들 가을날 저기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 때문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라고요? 아침과 낮의 온도차 아니에요? 낮과 저녁의 온도차 아니에요? 지금까지 오버드 라디오 신용우였습니다. 왜 자꾸 먹어?